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전문 테리쌤입니다.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방설비기사 시험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응시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전망은 어떠한지, 응시 자격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고 또 자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방설비기사는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응시 인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기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필기시험 기준으로 따지면 매년 전기가 15,000명 가량 되시는 분들이 응시를 하고 계시고요. 기계가 10,000명 정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각각 필기, 실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필기는 모두 객관식 시험이고요. 평균 60점, 그리고 최저 40점 이상만 넘으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기도 동일하게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을 보면은 45%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 시험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합격률이라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자격증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비교적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빈출 범위만 잘 살펴보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즉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설비 기사의 취업과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화재나 대형 사고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경각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도 점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정 크기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되는 소방시설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방설비 기술자들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을 하시면 소방설비를 설계하는 업체라든지 혹은 시공하는 업체, 감리하는 업체, 그리고 시설 관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계세요. 특히 시설 관리, 건물 관리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소방설비기사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이 기술사라든지 기사, 산업기사 이런 시험들은 꼭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세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거나 혹은 졸업 예정인 상태여야 합니다. 학위가 없다면 실무 경력을 4년 갖추셔야 되시고요. 내가 동종의 비슷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응시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시고 나서 관련 실무 경력을 1년 정도 보유를 하셔도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응시 자격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로 비전공자, 무경력 혹은 자격증이 없는 그런 응시 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험 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해서 자격 조건을 갖추시는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제도예요. 그 학위를 취득을 하면 법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일반 전문대 대학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으세요.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나 학교 직접 출석해서 하는 수업은 듣기가 어려우세요.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학위를 취득을 해서 시험 응시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학력을 만들어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학력별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방설비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졸이신 경우인데요. 대졸이신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소방학 혹은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해주시면 이 두 가지 전공이 관련 전공으로 인정을 받아서 응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학보다는 저는 경영학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훨씬 저렴하고요. 또한 난이도도 낮아서 학위 취득해서 응시 자격 만드는 과정이 훨씬
훨씬 편리하세요.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경영학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경영학으로 어떻게 이제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전공 48학점 16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타전공 학위라고 해서 이제 복수 전공의 학위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기존에 대학교 다녔던 전공 학위가 있죠. 그리고 내가 추가로 경영 학위를 하나 더 갖게 되시는 거예요. 한 학기에 최대 8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8과목씩 2학기를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학기가 보통 15주 4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8개월이면 끝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5년 10월, 11월인데요. 이때 시작하시면은 좀 유리한 점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11월 개강반이 있는데 2025년 11월 개강반이 2학기 마지막 개강반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수강을 하시면 11월부터 12월 1, 2 이렇게 4개월 동안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26년도 1학기 개강반이 또 바로 12월에 개강을 해요. 그러면은 1학기 수업을 또 1, 2, 3, 4 이렇게 들으신다면은 거의 5개월 만에 끝내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두 학기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은 5월에 있는 2회차 시험 응시도 가능하세요. 정상적으로 1학기 끝나고 2학기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7월달 시험도 응시가 가능하신 것이죠. 즉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내년에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대 졸이신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 졸이신 분들은 106학점만 이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학점을 다 새롭게 이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2년제를 졸업을 하셨다면 최대 80학점까지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학점은행제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80학점 인정을 받기 때문에 26학점만 더 이수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26학점을 과목수로 나누면 9과목이에요. 한 과목에 3학점이거든요. 그런데 9과목은 한 학기만에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8과목 한 과목 혹은 7과목 2과목 이렇게 나눠서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컴활 2급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CS 리더스를 취득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 수업을 2과목을 또 안 들으셔도 되세요. 그러면 한 학기 만에 끝내실 수도 있거든요. 전문대 졸이신 분들도 내가 최대한 빨리 시험을 보고자 하신다면은 5월에 있는 2회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정상적으로 2학기 나눠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시면 7월에 있는 3회차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취업이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응시 자격을 만드는 거는 사실 이제 개인의 상황이나 보유 학점에 따라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방설비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그 학습자분들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가장 쉽고 편하고 단기간에 응시 자격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랜도 짜드리고요. 또 그 밖에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